야 원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예. 찬물 끼얹는 얘기.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건데 이렇게 목소리가 굵어. 편지하지 마세요. 편지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과연 이 결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누가 결정권을 가진 결혼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혼수, 예단, 뭐 집, 뭐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내려왔다라는 뭐 제가 볼 땐 전통이 아니라 관습 같은데 뭐 그런 뭐 집 아니면 혼수, 뭐 이바지 음식이요? 그다음에 예단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부모님에게 짐지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결혼 문화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건 내 반대 얘기 좀 할게. 왜 당사자가 결혼하는데 부모가 왜 간섭하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면 부모도 내가 원하는 사위나 며느리를 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꼭 둘이 산다고 생각해? 이 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이 늦어지고 뭐 제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 그러니까 결혼 못 했지 안 했지 등등등 말씀들이 많으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할 때 결혼 당사자가 그 결혼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명한 결정권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의 조언은 들을지언정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 본인들이 해야 되고요. 결혼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모한테 얹혀 살거나 부모한테 도움받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사실 오늘 주제가 가장 관심을 안 나는 사람은 이제 최근 석 달간 온갖 예식과 혼수 트렌드를 다 체험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양쪽 얘기도 다 맞고요. 진짜 부모님이 이렇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유물 같은 보물 같은 게 있으면 아름답게 받는 것도 또 대한민국만 갖는 아름다운 예식 풍습이고 만약에 부모님이 그걸 해주실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억지로 빚을 내서 자식한테 해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 금액으로 차라리 부모님들 저희는 각각 옷을 한 벌씩 더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좀 버릇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꼴불견 혼수 리스트. 요거는 좀 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가 있습니다. 자, 준비해봤어요. 함께 보시죠. 외제 자동차를 사주고 싶어서 하면 되는데 사달라고. 모피코트, 악어백, 이태리 리미티드 핸드백, 그다음에 명품 칠첩 반상기 세트. 저건 뭐야? 난 듣도 보도 못해. 난 방어는 아는데 방자육이 뭐야? 방자육이 방자야. 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요. 네.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라고 하고 안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를 꼴불견이라고 하면서도 이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계세요가 많아요. 저도 되게 예전에 많아. 그 네.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리고 영국 왕실 찻잔 세트를 꼭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그걸 해서 가져오라고 하면은 그런 집하고 결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외압을 막지도 못하는 아들이면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집은 결혼 못하게 도태돼야 돼. 아, 그럼요. 아니, 내가 한번 얘기 좀 극단적인 해볼게. 얘기. 내가 찬물이 양원장을 좋아하는데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단정을 자꾸 진다고. 사람 사는 거는 머리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목사님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잡으러 가는 경찰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양원장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따로 섬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 사는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저거를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머리보다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남이 봤었을 때 저건 아닌데 하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양재진 원장이 방송한 신세계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남의 아파트를 아들 쪽에서 사준 거예요. 그 대신 혼수를 하라고 2억짜리 리스트로 준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적어도 10억이 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형편에는 줄 수 없는 거예요. 2억은. 그쪽은.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도 거절해야지. 맞아. 그거는 받으면서 2억짜리 혼수는 억울하다고 들어간다.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 여자가 더 역겹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20억을 줄 수 있는 형편이고 이제 없으면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맞지 않으니 저희 할 수가 없으니 가진 집에서 더 다 채워주십시오라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어디 저희는 형편이 이러니까 2억은 어렵고 한 3천만 원 되니까 네. 집도 한 2억짜리로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줄이기는 싫은 거야. 그 또 딸은.
그러니까 호사는 누리고 싶으면서 죽이는 싫은 것도 좀 아니, 역겨워요. 그것도 저게 저도 이제 12년 전을 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저희 집이나 저희 아내나 뭐 신인 개그맨 때였으니까 우리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 막 되고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은 하는데 양가 어머니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집안이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없고에 떠나서 일단 부모된 마음으로는 사위한테 며느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야. 뭔가 내 수준에 넘어서고 안 넘어서고를 떠나서 뭘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저런 혼수 시장이 와 기가 막힌 게 시계를 하나 우리 뭐 사위랑 며느리 해줘야겠다. 시계도 우리나라 브랜드가 좋아요. 좋아서 커플로 하면은 1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딱 가보면 옆에 무브먼트가 우리나라 거보다는 있을 거가 이러면 자식 가진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좀 더 이걸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브랜드 쪽으로 이렇게 살짝 가면은 개당 100 몇십만 원에서 끝낼 수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거는 무브먼트도 스위스인데 디자인은 이탈리아에서 가공을 한 그럼 일로 가. 이게 사람 잡는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번. 그럼 평생에 한 번. 그러니까 이왕 할 거. 그러니까 칼도 적당한 거 사면 되는데 평생에 한 번 하는 식인데 이왕이면 몇십 년 쓸 걸로 하세요. 그럼 칼도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시계 사라도 평생에 한 번. 근데 이거에 너무 아 이런 거죠. 자 하나하나 명품의 의미는 있습니다. 모피코트도 그렇고 시계도. 그럼 자기가 성공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왜 부모의 힘을 그게 빌어서 정답이에요. 자기가 그 문화의 컬처를 느끼는. 저는 가장 기본은 양쪽 집에서 정말 형편 안에서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내 자식을 대접해 주는구나라는 게 가운데 쓰면 그다음에 그런 분란들이 뭘 그렇게 있겠나 생각을 저는 아들, 딸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저같이 이제 상식이 넘은 애미를 만나면 어떤 걸 사줄까? 어떤 걸 사줄까? 나는 이런 걸 해주는데 상대편에서는 어떤 걸 사줄까? 저는 이순아 선생님처럼 차를 사준다고 몇 년이 되도록 안 사주면 저는 갔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근데 이순아 선생님은 저보다 좀 순하셔서 하지만 사실 이런 거예요. 순하니까 순해. 감정이라는 게 차를 안 사줘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말을 미리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마음들이 상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바가레레라고 정말 혼인이라는 거 집집마다 형편껏 가지만 진짜 어떤 집은 한 카레트 다이아가 내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이지만 한 사람은 반지 하나, 은반지 하나가 최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최선을 한다면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까 다이아몬드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무릎 꿇고 앉아서 여자들한테 이런 거 끼워주고 프로포즈 언제 했어요? 그건 이상한 짓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없어도 담벼락에 턱 밀고 나한테 시집 와 이거 하나로 따라가서 평생을 살아도 적절하게 사는 건데 끈적거리게. 모든 젊은 남자들이 요새 결혼에 그걸 하나의 어떤 맞아요. 자기네 프로포즈 이벤트고 이벤트. 추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면 그렇게 맞게 가면서 그 안에서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난다는 표시를 부모가 도와준다면 이 결혼이 뭘 그렇게 이렇게 태산같이 이럴 거니나 이거죠. 첫째 딸 그리고 이렇게 딱 시집 보낼 때 사돈이 됐을 때는 다 궁합이 맞았었어요. 미국 사돈이니까. 상없이 미국 사람이 얼마나 쉬운데 미국 사람이 쉬워요? 쉽다고 미치는 합리적이잖아요. 날짜만 마치고 뷔페 식당 하나만 하면 그냥 면사포 하나 쓰면 가는 거야. 근데 지가 배우라고 말이야. 그래도 좀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니 경아야. 거기 있는 샌프란시스코 요트 하나 빌려라 결혼식 거기서 하자. 이래서 또 요트 하나 빌려갖고. 그렇다고 나는 가져간 거는 은으로 된 이거 커피 세트 저거 있잖아. 프림하고 설탕 세트 쟁반 그거 2개 가져가서 그거 하나 주고 또 하나는 또 그 어른들 하나 주고 그랬더니 서양 사람들이 야 이걸 왜 가져왔니? 그러고 겁을 먹더래. 그런 것들도. 그런 거 받아본 적 이걸 왜 가져오니? 막 피하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서양 사람도 주면 어머니 이거는 저기 한국의 그 저희 전통이라고. 전통이니까 받으세요. 그랬어. 결혼을 하잖아요. 네. 이 자식들 눈치가 보여요. 큰아이 첫 잔치는 처음이니까 나도 흥분이 되고 그것을 막 해주잖아요. 그럼 둘째가 가잖아. 둘째가 이러고 보는 거야. 언니만큼 해주나 안 해주나. 아 그런 게 있겠네. 이게 혼수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 게 있겠네.
그거요. 저는 진짜 경험을 했는데요. 사돈보다 저는 더 딸이었잖아요. 더 무서워, 이게. 딸이어서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한 6, 7년 있다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친정이 저 때보다 남동생 때가 제일 번성을 할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돈도 우리 아버지가 정말 가들 만한 대화가 될 만한 집하고 이제 흡족한 우리 아버지 맨날 공무원 집 딸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도 아주 이렇게 차곡차곡 사는 집에 딸 그랬는데 저희 올케가 딱 그런 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교육과 나왔으면 좋겠어. 이화대학 나왔으면 맨날 근데 정말 이화대학 교육과를 나온 공무원 집에 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이게 자식 마음도 이게 정말 거짓되지 않은 이게 자식 마음인 게 엄마가 동생 함을 간다고 이제 전 결혼하고 살 때니까 오라 그래서 그 전날 이제 3살 보내는 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근데 엄마가 야야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가기 전에 그래도 네 동생 함이니까 봐라 그러고 막 너무 엄마가 얌전한 척을 하면서 아유 야야 막 제 눈치를 봐가면서 함을 떡내는데 보니까 세상에 저는 보도 듣고 뭐 다른 한 벌도 안 새 입힌 잠옷이 막 여기 몇 개가 있고요. 그 시절에는 명품백 이런 게 없던 때예요. 정말 외국을 가서 하나하나 준비한 명품백이 몇 개가 있고요. 세상에 속옷도 위에 속옷, 아래 속옷을 막 레스타린 걸 이렇게 해서 놨는데 제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참 제가 못된 누나죠. 그걸 발로 확 찼어요. 정말 제가 그거를 차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발로 확 차면서 엄마 얘는 왜 이렇게 해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 맏아들이잖아. 맏아들이고 또 그 저쪽에서도 이제 뭐 얘를 갖췄으니 늘 아들 집에선 더 이렇게 해주는 거다. 니도 많이 아내가 안 나. 엄마가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거 안 해줬어. 그래서 너무 약이 올라서 한동안 우리 올케 그게 보면 조건 반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올케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저 복이 많아가지고 인물도 못생 막 괜히 이쁜 아이를 인물도 못생긴 게 싶고 엄마가 못하면 엄마 아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아들 다 해준 건 나보고 그런 소리에 이게요. 어쩔 수 없는 마음이다.